자, 지수의 기술 영역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지수 법칙에 대한 확장 내용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양한 유형들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꼭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줬고,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틀릴 내용들을 미리미리 풀어주는 거니까 꼭꼭 씹어 드시면서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나머지 객관식 문제 좀 많긴 하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문제도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라는 게, 라지 A라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보통은 이 숫자를 맞춰줘 가지고 안에 거 크기 비교를 하는데 우연찮게도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똑같죠. 그러면은 그냥 얘는 지수의 유리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여기다가 조금 적어주면은 M 거듭제곱근 A의 N제곱을 생각하면은 얘는 A의 n분의 n제곱이다.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깔끔하거든요. 오케이? 선생님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얘는 0.3의 0제곱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2가 달려있는 거니까 얘를 계산하면은 얘는 0.3의 2분의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0.3의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0.3의 0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0.3의 4분의 3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아직 부등호의 크기 비교 이런 거를 잘 안 하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이런 거 비교하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숫자가 1보다 작으니까 한번 고민해 봐요. 2분의 1이 있다고 하면은 2분의 1이 있고, 자, 2랑 3이랑 비교하면은 3이 더 크지만 2분의 1에 2제곱, 2분의 1에 3제곱을 비교하면은 얘가 더 커질 거 아니야.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8분의 1이니까. 오케이? 얘가 더 커진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숫자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어떤 숫자이면은, 그러면은 이 지수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숫자가 얘니까 얘가 가장 작은 수가 될 것이고, 오케이? 여기 있는 숫자가 가장 큰 숫자가, 작은 숫자가 가장 큰 숫자가 될 테니까 얘가 가장 큰 숫자가 될 것이고, 둘을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은데 밑이 1보다 작은 녀석이었으니까 얘가 두 번째로 큰 녀석이 될 것이고, 얘가 두 번째로 작은 녀석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크기 순으로 쓰라고 했나? 대수를 비교하시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녀석 2에 D라고 하는 0.3의 4분의 3제곱이 가장 작을 것이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0.3의 2분의 1제곱이 두 번째로 작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둘 큰, 그러니까 B라고 하는 0.3의 3분의 1제곱이 두 번째로 큰 녀석이 될 것이고, C라고 하는 0.3의 0제곱, 이게 가장 크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D, A, B, C 순서로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A라는 게 루트 2, B라는 게 3 거듭제곱근 3이라고 했었을 때 얘를 A, B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6 거듭제곱근은 어떻게 해도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에 얘를 먼저 6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6 거듭제곱근 8로 쓸 수가 있고, 얘는 6 거듭제곱근 9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얘를 잘 만들어 볼 건데, 어라라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으로 써볼게요. 자, 얘를 여기가 다시 A라는 게 2의 2분의 1제곱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3 거듭제곱근을 구하면은, 그러니까 A의 3분의 1 거듭제곱근을 하면은 A는 2의 6분의 1 거듭제곱근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B라는 것을 3의 3분의 1 거듭제곱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얘를 잠깐 루트를 씌워. 그러니까 B의 2분의 1제곱을 찾으면은 3의 6분의 1제곱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가 물어보는 게, 얘는 6의 6분의 1 거듭제곱근을 물어보는 건데, 얘는 다시 분해해서 나타내어 가지고 얘는 2 곱하기 3의 6분의 1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2의 6분의 1 거듭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 거듭제곱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얘가 될 테니까 2의 6분의 1 거듭제곱 대신에 A의 3분의 1 거듭제곱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의 6분의 1 거듭제곱 대신에 b의 2분의 1 거듭제곱을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가 유일한 풀이는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2, 3을 그냥 집어넣어서 해도 돼요. 다시 무슨 소리냐? 여기 집어넣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얘를 양변의 제곱을 해가지고 a의 제곱을 생각하면은 2가 될 것이고, 얘도 양변에 대한 세제곱을 해가지고 b의 세제곱을 하면은 3이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쟤를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6 거두제곱근 하고 6이 되는데 6 대신에 a의 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a의 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에 6분의 1이 제곱, 6분의 1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오케이? 사실 이 방법이 더 쉬울 뻔 했는데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편한 방법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강사니까 최대한 많은 방법을 알려주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거는 사실 이 주황색 풀이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넣어놨어. 이거는 원래 내가 주관식만 풀어주는데 주관식에 비슷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객관식을 좀 넣어놨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면은 중학교 과정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간단히 나타내시오라고 하는 건데, 얘를 다시 나눗셈의 형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이 a라는 게 2의 x제곱 나누기 2의 1제곱이 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래도 마찬가지로 얘를 곱셈의 형식으로 다시 나타내어 보면은 이 3의 x 플러스 2제곱이라는 게 3의 x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전체 녀석을 봤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2x제곱이고 내가 필요한 것은 3의 x제곱 모양이잖아요. 걔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해요. 이거를 이용하면은 이 a라는 게 2의 x제곱이다 라고 만들 수가 있고, 얘도 이거 만족하는 게 얘가 사실 9니까 9로 나누어서 9분의 b라는 게 3의 x제곱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아래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 12라는 건 사실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2의 2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2의 x제곱 3의 x제곱이니까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은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2x제곱을 생각하면은 2x제곱이 여기에서 2a라고 했고 거기서의 제곱 곱하기 3x제곱 생각하면은 3x제곱이 9분의 b가 되는 거니까 얘는 9분의 b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제곱하고 정의하고 계산하면은 계산 결과 9분의 4 a의 제곱 b가 되겠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연습, 특이 유형이고 처음 풀어본 친구들은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 나가면서 풀면 되는데, 얘도 객관식인 이유는 주관식에서 비슷한 유형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가장 적당한 난이도의 비슷한 유형인 것 같더라. 1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4번 보겠습니다. 이의 계산 결과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저거를 지수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은 얘는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계산했더니 계산 결과가 3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잘 계산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내면 되겠죠. 비슷한 내용을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좌변을 제곱, 우변을 제곱을 해보면은 제곱해보니까 x의 1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계산했더니 9가 되더라. 아하, 이걸 이용해서 x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만 계산하면은 얘는 7이 되겠다. 뭐 그냥 써도 되겠는데 아무튼 이런 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번에는 얘를 제곱을 해볼 겁니다. 얘를 제곱을 하면은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7의 제곱 49가 될 것이고, 얘를 이용을 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 계산 결과 47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걸 가지고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이 7이라고 했고 거기서 2가 더해진 거니까 분모는 9가 될 것이고, 분자는 x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의 계산 결과가 47이라고 했는데 7이 더 더해지니까 47에서 7이 더해지면은 얘는 54가 되겠죠. 54가 될 테니까 9분의 54,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우리가 이미 한 번은 했던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2분의 1 제곱을 해봤으면 3분의 1 제곱도 해봐야 되겠죠.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아직 이거는 아마 처음인 걸로 기억을 해요.
일단 뭐 여러분들 정도는 곱셈 공식은 다 알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세제곱을 해보면은 x의 세제곱은 앞에 거의 세제곱 해가지고 2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가 될 것이고 플러스 3하고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일단 혹시 모르니까 곱셈 공식도 이북에 다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2의 3분의 1 제곱의 세제곱 플러스 3하고 앞에 거의 제곱 2와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뒤에 것 하나 2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하나만 쓰면 될 것이고 플러스 3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2개 곱하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혹시나 모를까봐 뭘 하고 있냐면은 나는 지금 a 플러스 b의 세제곱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a의 세제곱 플러스 3a의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는 건데 혹시나 모를까봐 언급해주고 다시 차근차근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 정도면 다 암산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혹시나 모를까봐 하나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2의 3분의 1제곱 하나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2개 플러스 뒤에 것의 세제곱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 3개 써주고 얘를 정리를 해줄 건데 얘는 2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는 잡아봐요. 3분의 1제곱이 2개 3분의 1제곱이 하나 있으니까 약분 그러니까 둘이 3분의 2제곱에서 빼기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계산 결과가 2의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잖아. 플러스 3 하고 2의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뒤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이거 하나 이거 2개 있는 거니까 곱해지면은 얘만 하나 남게 되겠죠. 2의 0제곱은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3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플러스 2의 세제곱 해주면은 이 둘이 곱해지면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것의 3배잖아요. 그러니까 x의 세제곱이라는 게 2 플러스 2 계산 결과가 x의 3배를 한 거니까 3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특별한 관계식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x의 세제곱은 3x 플러스 2분의 5이다 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갖다가 어디다 써먹어요? 저기다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배를 하고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그러면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똑똑한 친구라면 좀 알 것 같은데 얘랑 지금 어떤 관계야? x가 곱해진 것 뿐이죠.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가 0이라고 했으니까 저거는 x로 묶었을 때 x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어라라 아예 똑같은 모양이네.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 결과도 0이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차근차근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이 논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곱셈 공식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나 모를까봐 한 번쯤은 차근차근 풀어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6번 유형 보겠습니다. 계산해가지고 얘를 a분의 b라고 했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2단원에서도 풀어줬을 내용 중에 하나인데 통분해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4x제곱인데 4x제곱 모양이 없잖아요. 그럼 4x제곱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통분하듯이 분모에다가도 곱하기 2의 x제곱, 분자에다가도 곱하기 2의 x제곱을 해주면은 이게 무슨 모양이 되나 계산해보니까 4의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16의 x제곱 플러스 얘는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혹시나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은 일시정지하고 다시 봐주시길 바라고 얘를 계산할 겁니다. 어라라 그러면은 4x제곱이 5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5 더하기 1분의
얘는 4의 x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5 플러스 4의 x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테니까 5분의 1이 되겠지. 얘도 계산하면 되는데 저는 통분해서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기 5를 할 겁니다. 그럼 분모는 6, 5, 30이 될 것이고 분자는 5를 곱해서 125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30분의 126이 될 것이고 적당히 약분한 다음에 분모 분자를 더하라고 했잖아요. 2로 6으로 약분이 되네. 5분의 6으로 약분해서 21이 되겠다. 더 이상 안 되죠. 두 개를 더하여라.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핵심 포인트는 이런 문제가 보이면은 얘는 통분하듯이 이 x제곱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자, 7번이랑 8번이랑 동시에 풀겠습니다. 자, 7번은 저 녀석을 계산하고 8번 저 녀석을 계산하라는 건데 자, 여기서 개인 취향껏 하면 되는데 제 개인 취향은 다 지수법칙으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달려있으면 계산이 좀 껄끄럽거든요. 자, 얘를 바꿔주는데 밑이 다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얘는 2의 3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 곱하기 2의 제곱인데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해도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2 하고 얘는 여기 앞에 몰래 2가 달려있는 거니까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2의 2분의 3제곱이 되는데 거기를 나누셈을 한다는 것은 지수끼리는 뺄셈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계산 결과에서 5분의 11을 했을 때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잘 계산해보면 되겠죠. 결국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지수 부분을 잘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얘는 통분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6분의 2 하고 이 6분의 2 플러스 12 빼기 9 제곱에 5분의 12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암산 좀 하면은 이거 계산할게요. 14에서 9를 빼는 거니까 14에서 9를 빼는 거니 얘는 5가 될 것이고 약분이 되는 친구죠? 약분이 돼가지고 얘는 2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2의 제곱 그러니까 4라는 계산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아래 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얘도 풀어보면은 얘는 분모가 밑이 A라고 나와 있으니까 A에 여기도 사실 2가 숨어져 있다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2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A에 2분의 3제곱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는 뺄셈이 돼서 빼기 4분의 3제곱 뺄셈 하는데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는 뺄셈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이미 달려 있었네.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 녀석의 5분의 3제곱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다 4로 통분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A에 4분의 6제곱 빼기 3제곱 플러스 3제곱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제대로 한 거 맞나? 이거 왜 4분의 3이야? 실수할 뻔했네. 4분의 2가 되겠죠? 거기서 곱하기 5분의 3이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5가 될 것이고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고 더해서 약분이 안 되네요. 따라서 얘는 A의 4분의 3제곱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빠르게 해봅시다. 9번 보겠습니다. 자, 이 9번 같은 유형이 가장 흔히 나오는 지수법칙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법칙을 계속 왔다 갔다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푸냐? 이거를 보고 어떻게 계산해? 하는데 이걸 보고 27은 2의 세제곱 81은 3의 4제곱 이거를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지수법칙으로 넘겨가지고 67이라는 것은 27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x분의 세제곱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603은 81의 y분의 1제곱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얘는 3의 y분의 4제곱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뺄셈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여기를 나누어야 되겠죠. 뺄셈을 하면은 어차피 저식이 안 만들어질 테니까. 따라서 이 덩어리에서 이 덩어리 나누면은 67 나누기 603이라는 것은 3의 x분의 3제곱 나누기 3의 y분의 4제곱이 될 텐데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는 뺄셈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 3의
x분의 3제곱 빼기 y분의 4제곱 만들어질 텐데 어라라 이거 나누기 하면 몇이야?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9분의 1.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밑이 같으니까 지름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유일한 풀이가 있는 유형인데 이거는 좀 심화 유형은 아닌데 공부를 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중급 정도 난이도로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알아두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10번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10번 풀겠습니다. 자, 10번도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라면 잘 풀 수 있는 내용이고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라면 잘 못 푸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AC가 2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얘랑 계산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자, 지금 4가 메인이니까 4를 기준으로 생각할 겁니다. 얘랑 비교해가지고 3의 A제곱은 4의 B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AC가 2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양변에다가 C제곱 하는 거예요. C제곱 하면 여기서 C가 붙고 여기 C가 붙고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3의 AC제곱이 3의 2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계산 결과가 9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지금 4가 메인이니까 4를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4의 B제곱 2, 5의 C제곱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C니까 AC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A제곱, 여기다가도 A제곱 해줍니다. 그러면은 AC제곱, AB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AC가 2라고 했으니까 얘는 5의 제곱이 되겠네. 그러니까 25가 되겠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라라 그러면은 얘는 4의 AB제곱 곱하기 4의 BC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4의 AB제곱이 여기 나와 있듯 25라고 할 수가 있고 4의 BC제곱이 여기 나와 있던 9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225가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이제 빠르게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색할 테니까 이런 유형 많이 넣어놨으니까 많이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10번 풀었고 11번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수법칙을 이용하기도 하면서도 수학상에서 공부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혹시나 기억이 날려나? 자, 여기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각각의 개수 x제곱, x 상수항의 개수를 a, b, c라고 두었을 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인데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는 6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a분의 c가 되겠다. 이유는 말 안 해줄 거예요. 지금 수학 고등과정이 아니니까. 혹시나 기억이 안 난다면은 나중에 보충 시간 때나 또는 수업 시간 때 물어보시면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복습 정도만 할 겁니다. 두근의 곱 알파 베타를 생각하면은 얘는 a분의 c가 되어서 6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서 보니까 2의 알파 제곱 분의 2의 베타 제곱이라고 했으면 이거 그러면 뺄셈이 되는 거잖아요. 나눗셈은 지수끼리의 뺄셈이 되는 거니까 이 식은 2의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의 루트 3제곱 하고 더하기 2의 알파 베타 제곱을 하는 건데, 어라라 알파 베타 제곱은 6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2의 6제곱 64를 더하면 되겠죠. 위치가 안 맞는데 그러려니 합시다. 아무튼 그러면은 알파 빼기 베타 빼기 알파가 몇인지를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냐? 얘를 제곱을 해가지고 몇 가지 식을 만들어냅니다. 제곱을 하면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될 텐데, 얘를 제곱했으니까 36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뭘 하냐?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죠? 4 알파 베타를 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빼주는데 4 알파 베타가 24였으니까 24를 빼주면은 빼기 24를 해주면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계산 결과가 1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12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얘는 또 이것도 수학상 내용이에요. 얘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왜냐면은 전개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수학상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수원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씌우면은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는 확실히 양수인 거 알겠죠? 베타가 크고 알파가 작으니까 루트 씌워가지고 얘가 2루트 3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2 하고 베타 빼기 알파가 2 루트 3이었으니까 2 루트 3. 근데 루트 3이 또 곱해졌으니까 2의 6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2의 6제곱. 왜냐하면 알파 베타가 6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얘를 계산하면은 2의 6제곱은 64. 64에 2개가 있으니까 128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수학상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또다시 복습하는 내용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과거의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걸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복습해야죠. 지금 내가 뭐 어려워서 안 가져온 문제들도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은 3학년 2학기에 원과 직선 또는 원주각 이런 거를 이용해서 문제도 분명히 만들 수가 있고, 나중에 삼각함수에서는 그런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색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나중에 지수방정식 가면은 판별식을 이용한 문제도 나오니까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면 새로운 개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거 개념이랑 무조건 엮여서 나온다는 거, 그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 지금 초반이니까 CP가 좀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면 좀 느낄 겁니다. 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의도된 겁니다. 왜냐면은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문제 풀기가 편하잖아요. 하지만 그러면은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에 어떤 이런 유형이 있으면은 1번, 4번, 7번, 11번 이런 식으로 좀 뒤죽박죽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간헐적인 기억이 나면서 오히려 더 머리가 자극이 돼서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한 번에 쭈르륵 문제를 풀면은 그거는 뭐 문제 정답률이나 올라가고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공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거니까 문제 선생님 믿어주시면서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자, F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F 합성 F를 해가지고 자연수가 되게 하는 그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X의 최소값이 아니라 K의 최소값이 아니라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 특이한 유형,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본 적 없는 유형이지만 사실 표현하는 말만 함수를 이용해서 넣어준 것 뿐이지,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준 것 뿐이지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얘는 X의 1제곱 곱하기 X의 3분의 1제곱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건데, 이거 안에 거 먼저 계산하면은 X의 3분의 4제곱이라는 건 알고 있겠죠? 거기에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최종 계산 결과 X에 뭘 집어넣었든 얘는 결국에 저렇게 더럽게 써져 있긴 했지만 얘는 X의 3분의 2제곱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F 합성 F라는 것은 F 안에다가 F K를 집어넣어서 두 번 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F 안에다가 X의 3분의 2제곱을 집어넣는 건데,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얘는 X가 아니라 K였죠. K의 3분의 2제곱을 집어넣는 건데 얘는 K의 3분의 2제곱의 3분의 2제곱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곱해지는 거잖아. 얘는 K의 9분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K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자연수를 집어넣기로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이상한 일이 아닌, 그치? 일이 아니라고 했죠. 일이 아닌 어떤 수를 집어넣었으면은 여기다가 이상한 2의 4분의 9제곱을 집어넣으면 사실 되긴 됩니다. 하지만 걔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땡! 적당한 수를 집어넣으려면은 이 9분의를 없애주기 위한 2의 9제곱이 가장 작은 수가 되겠죠. 오케이? 2의 9제곱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계산 결과는 9분의 9분의가 약분이 돼서 2의 4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 중에서 최소값은 16이 최소값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소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을 잃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풀 수 있다는 것을 이 C 플러스를 이용해서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C 플러스만 집중해서 풀면은 충분히 2등급이 가능하고, 모의고사 기준이에요. 내신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모의고사 기준 2등급이 가능하니까 부단히 노력해서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문제수가 좀 많긴 하죠.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압니다. 나중에 빌런이라는 책도 만들 건데 그 책을 공부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의 실력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준비해 두었으니 차근차근 풀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13번 보겠습니다. 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너무 쉽죠? 넓이가 n 거듭제곱근 64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fn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x의 제곱이었으면 여기가 x, 여기 x면 루트 x가 되는 거니까 fn이라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루트 n 거듭제곱근 64를 계산하는 건데, 그냥 얘는 2의 6제곱이 64가 되는 건데 거기에 n분의 1제곱
의 2분의 1제곱 하는 거니까 간단히 계산해서 2의 n분의 3제곱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F4, F12의 값을 구하셔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쉬우니까 아마 다음 시즌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F4 곱하기인가? 곱하기 F12 곱하기 F12를 구하여라 라고 했고 4를 집어넣으면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2의 12분의 3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얘는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2의 약분 되는 거잖아요. 4분의 1제곱으로. 그러면 중간 생략해서 2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웠네요. 다음에 없을 거예요.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걸 왜 넣었는지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복잡하진 않고 아무튼 이러한 실생활 문제도 있다는 것 좀 알려주기 위해서 넣어둔 것 같아요. 자, 얘를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나타내어라. n은 정수가 될 것이고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쓰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얘만 생각하면 얘는 95가 될 것이고 얘는 0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은 이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적당히 작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10을 여기다가 주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10을 하나를 주면은 9.5 곱하기 10의 1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범위가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은 0 하나를 더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맞아요. 0 하나를 더 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0 하나를 더 줘서 얘는 0.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었으니까 하나를 더 줬으니까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가 이꼴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문장형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저도 한 뇌 빼고 문제를 푸는 편입니다. 만약 뭐 완벽하게 해석하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그냥 읽어보기만 해요.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마지막 줄만 읽어보면은 RB분의 R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써요. RB분의 A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R이라는 건데 이거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한번 문제의 포인트를 읽어봅니다.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에서 두 필름 AB의 입사하는 빛의 세기가 서로 같고 입사하는 빛의 세기가 서로 같아. 입사하는 빛의 세기가 서로 같다는 것은 얘가 같다는 거니까 Q 곱하기 10에 블라블라 쓸 것이고 Q 곱하기 10에 블라블라 쓸 건데 이게 같다는 거니까 뭐 여기를 대충 QQ라고 써도 되겠죠. 얘를 Q, 여기를 Q. 같은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필름 AB의 사진 농도가 P 플러스 2래요. 자, A의 농도가 A 쪽이죠. 여기 농도는 어디다 적어? P에다 적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농도가 P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P 쓰면 될 것이고 얘의 농도는 P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의 계산 결과를 구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약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면은 얘는 나눗셈이 되는 거니까 분자 빼기 분모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P제곱 뺄셈이니까 마마가 되어서 플러스 P 플러스 2를 생각하면 되겠다. 얘는 10의 2제곱이 되겠다. 문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산 결과는 일단 100이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문장형 문제는 오히려 길기 때문에 포인트만 가져와서 풀면 됩니다. 우리가 국어 문제 풀 때쯤에 지문 다 읽고 나서 문제를 보면은 비효율적이지만 문제를 보고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독해 능력이에요. 일단 식을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 필요한 영역들을 꺼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뭔지는 몰라도 일단 맞을 수가 있다. 뭐 자세한 내가 너희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거나 이런 공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은 이거를 증명해 본다거나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거나 할 수 있지만 시험 시간에 그러지 맙시다. 오케이. 자, 해서 지수법칙을 공부한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은 우리가 지수 다음에 공부하는 로그라는 내용인데 로그부터 천천히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수는 우리가 그나마 중2나 그 전에 여러 번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로그 같은 내용들은 처음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좀 차근차근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빠이!